트레이딩 스타일의 성격에 맞게 변형시켜라, 스타일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그 트레이딩 스타일이 유형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단타, 그 다음에 스캘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 그 다음에 스윙, 뭐 포지션 등등. 이게 지금 K라는 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장을 이긴 16 이내의 승부사에게 배우느니 그 진입과 청산 전략, 이게 이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쓴 책이죠. 그 중에서 그 알렉산더 엘더 박사를 포함해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이제 리더겠죠. 예. 스파이크 그 그룹이란 게 있는데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어서 그때마다 모임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개별 동조화 시스템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이제 캐리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프로 트레이더의 길은 걷기로 결심했을 때 프로 트레이더의 길을 나는 시장에 관한 책 몇 권을 읽고 몇 가지 지표를 연구하고 나서 트레이딩이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자아를 찾는 여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내가 선택한 거리를 살펴보니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때 수익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설령 그 거리가 손실 거리로 끝났다 하더라도 손해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서 즉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트레이더는 어떤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중요하면 오픈했을 때 즉시 빠져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반드시 지칭을 합니다. 그런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에 반해 손해를 본 금액이 훨씬 큰 거래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혼란스러운 요소가 존재해야 할 뿐 아니라 내가 그 거기에서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저도 이제 이런데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것은요, 조금 제가 의심쩍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들어가서 약간 그 트레이딩이 혼란스럽게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죠. 그럴 때는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손실을 키우게 되면 괴로움, 심적 고통이죠. 괴로움을 떨쳐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매도 청산에 나서게 됩니다.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이런 경험으로 자신에 대해서 배우면 트레이더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은 기술과 심리죠. 이 심리가 작용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주식 시장도 그러지만 해선 시장은 더욱더 그러죠. 이 스파이크 그룹은요, 이렇게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요, 주식과 해선을 동시에 하고 있는 분입니다. 성격에 맞는 트레이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자,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도록 매일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잡는다. 이게 자기 관찰자겠죠. 나는 성공한 트레이드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얻는 가장 귀중한 교훈은 내가 참여하고 싶은 게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은 것이다.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되어 스포츠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서 제일 처음 접할 경기 종목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이게 스타일을 찾는 과정인데요. 자, 스포츠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을 타는 기수가 역도 대회에 나가거나 역도 선수와 경마장에서 말을 타는 것은 권장할 만하지 않다.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자질과 맞지 않겠죠. 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성향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지표나 거래 기법이나 또한 트레이딩에 나오네. 트레이딩 기법보다도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을 깨달았다.
트레이더는 자신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예컨대 마이클 조던, 유명한 세계적인 농구 선수죠. 농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야구에는 재능이 없었고 골프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조던이 훌륭하지 않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의 전문 분야는 농구고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야구를 잘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떠한 자질과 성격 이런 것을 맞추어서 트레이닝 방법을 스타일을 성격에 맞도록이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시장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만큼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내야 한다. 자기에게서 최상의 실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트레이닝에 전념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예컨대 나에게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볼 만한 인내심이 없다. 추세 추종을 이분은 잘 안 하는 거죠. 그런 인내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의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해진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장기적인 추세가 나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포지션이 나와 반대로 움직인 뒤 그 다음에 수익을 돌려주는 광경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장기적인 추세에서 만약에 이제 하락 조정이 온다든가 이런 것을 이게 이제 반전이 아니고요. 그럴 때 반대로 움직인 뒤 수익을 돌려주는 거. 이런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게 추세 추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기법을 찾아보고 다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재고 기법이라 하는 거 부르는 것을 이용하게 되었다. 추세를 타려고 노력하면서 포지션을 키우고 줄이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요 이제 이분도 보니까 길게 추세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끊어치는 모양 같아요. 단지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기법에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나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이분만의 어떤 트레이딩 스타일이 있겠죠. 즉 말하면은 우리가 이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과 해선에서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같으면서도 주식은 좀 속도가 빠르죠. 진폭이 크고 또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 속에서도 저는 이제 이 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분은 지금 아마 해선에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자기 성격이. 나는 천성적으로 완벽주의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진입하고 청산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 항상 좀 더 잘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면을 이해하고 나니 같은 종목 내에서 보세요. 같은 종목 내에서 포지션 규모를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기법이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제가 이런 것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동장 뒤에는 추세장이 있죠. 그러면은 종목을 많이 선택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주로 생각하고 나스닥을 하는데 나스닥을 주로 하죠. 그래서 대신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하죠. 그럼으로써 어떤 단타 타깃을 쓴다든가 그러니 그러면서 이런 포지션 규모를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리고 추세가 나면 추세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이번에 추세 추종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힘든가 봐요. 왜냐하면은 계속 지켜보기가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 완벽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고 기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에 재고 기법이라는 거 방금 설명한 거. 이분의 이제 요 이야기는 재고 기법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한 결과 나의 진입 생산 전략 중 일부는 완벽하게 바꾸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매번 승률이 거의 100% 나올 때가
안 해요. 내가 트레이더로서 지닌 결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트레이딩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자, 내가 트레이더로서 지닌 결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트레이딩 스타일을 맞추는 것이다 그 말이죠. 저도 이제 여기에 동감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어떤 추세 추종을 끝까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추세 추종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피곤하고 지쳐.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 뭐 새벽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한 나스닥장이 열렸다가 그다음에 새벽 2시, 3시부터 이제 추세가 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는 이제 추세를 먹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시간 속에 피곤해지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그럴 때는 정말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스스로에게 의심을 품는다. 그러다가 시장에서 자신을 이끌어줄 사람을 찾는다. 자, 시장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알기도 어려운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조차 모른다면 승산이 있을 수 없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과 그 다음에 강점, 약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에. 그래서 저도 트레이딩은 우리가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적인 면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어떠하니 잘못 이런 거 이런 습관, 트레이딩의 나쁜 습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수용이라 하는 거고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또한이 자기 어떤 능력이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트레이딩 스타일을 자기의 어떤 성격에 맞게끔 취한 거죠. 그리고 강점과 약점. 약점은 버리고 강점은 살리고 하느니 이런 걸로 자기는 어떤 스타일을 바꿔나간다. 그러면서도 유명한 어떤 프로 트레이드의 반열에 지금 올라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전무적으로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편을 선정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매매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